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랑 정상회담을 계획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90분 동안 얘기했다고 해서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물어봤는데 마크롱 대통령이 옆자리 붙여줬다. 너네 둘이 할 얘기 많아 보이더라.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은 같이 안 앉으려고 했어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예. 왜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막 뭐라고 하는 경우가 없거든요. 없죠. 감당해줄 수 있는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밖에 없는 거죠. 우리 덕분에 우리는 뭐 90분이니까 양자 회담보다 더 오랫동안 얘기했죠. 그렇죠. 훨씬 끈끈한 회담이 된 거죠, 사실은. 예. 자, 하나는 이태리 갔을 때 유로파이터가 엄호를 했습니다. 예, 유로파이터 2대가 엄호를 했고, 그리고 기자들이 탄 버스가 공항으로 가는 길인데 저렇게 사이카가 이런 건 처음 본다. 지난 금요일 오후 2시 유럽 순방 성과 발표 기자회견이 청와대 충축안에서 열렸습니다. 순방 보고뿐만 아니라 최근 이제 여러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도 본인 생각을 밝혔는데, 자, 기자회견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대목이 보니까 트럼프와 나는 북한 대화인데 마침 G7 만찬 바로 옆자리였나 봐요. 그렇죠. 이게 안 그래도 현장에서 원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랑 정상회담을 계획을 안 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정부에서 가능성은 열어둔다라고 하면서 사실 거기에 주안점을 두지는 않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90분 동안 얘기했다고 해서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물어봤는데 이제 현장에서는 말을 안 해줬었어요.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됐는지.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얘기했죠. 마크롱 대통령이 옆자리 붙여줬다. 너네 둘이 할 얘기 많아 보이더라. 그거는 그런 면도 있을 텐데 네. 한편으로는 배려라고 말했겠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은 같이 안 앉으려고 했어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저는 이제 우리나라 중계되는 영상 말고 다른 영상을 봤는데 다 욕합니다. 다른 나라 정상에 대해서 다 욕해요. 이탈리아도 이 G7 끝나고 나서 끝나자마자 이탈리아 총리가 발끈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하고 사진 찍으려고 하더라. 이탈리아 네, 총리가. 맞아요. 네. 그랬더니 멜라니 총리가 돌아서 발끈했단 말이죠. 거기 사이 다 앉았습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막 뭐라고 하는 경우가 없거든요. 없죠. 네. 그러니까 이 프랑스 주최 측에서 자리 배정했을 텐데 자리 배정할 때 제일 트러블이 없을 사람 옆으로 갖다 둔 게 아니겠는가. 감당해줄 수 있는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밖에 없는 거죠. 우리 덕분에 우리는 뭐 90분이니까 양자 회담보다 더 오랫동안 얘기했죠. 그렇죠. 훨씬 끈끈한 회담이 된 거죠, 사실은. 예. 자, 그 이야기를 첫 번째 부분은 많은 대화를 틈틈이 나누셨는데 만찬 자리에 90분이 넘는 긴 시간에 옆자리에서 계속 대화할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깊이 있는 대화가 가능했습니다. 이제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됐다. 핵무기를 보유하기 이전 단계에서 뭔가 가능한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못해서 아쉽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장을 좀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연간 10개에서 20개 정도 이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계속 생산해내고 있고 ICBM 거의 마지막 개발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북한은 핵 보유를 인정해야 대화하겠다 이러고 또 국제사회 입장에서는 비핵화를 포기할 수 없는데 이러니 대화 자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단기 목표, 장기 목표를 나눠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추가 생산을 안 하는 것, 또 핵물질의 해외 반출을 하지 않는 것, ICBM에 더 이상 기술 개발을 하지 않는 것, 중단하는 것만 해도 국제사회에는 이익이다. 다음 단계로는 서로 신뢰가 쌓이고 체제가 안전이 보장이 됐다고 하면 그 핵무기 유지 관리 비용이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이제 비핵화를 향해 가면 되지 않냐. 이 장기 목표로 삼자. 충분히 고민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같은 비핵화 요구 대북 제재로는 뭐 풀리는 게 없다. 그렇죠. 그런 얘기인데 이 얘기를 여러 차례 나눠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전작권 환수 얘기를 또 같이 하거든요. 이 전작권 환수는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 정부의 핵심 과제 중에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관련 의지는 아주 단호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전작권 관련해서 얘기를 했냐라고 물어봤는데 전작권은 얘기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그거는 안 했다. 당연한 것이다. 네, 너무 당연해서 얘기조차 안 했다. 평상시에도 전작권 환수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모든 분야에서 세계 5위권인데 이제 군대를 남의 나라 지휘를 받아? 저는 정 안 되면 군 통수권자가 우리 군 더 이상 미군 지휘 받지 마 라고 선언해도 된다고 봅니다. 사실 그래도 그렇죠. 돼요. 그리고 너도 나도 우리나라의 방산 관련해서 줄을 서고 있는데 그런 나라
나라에서 전작권이 없다라고. 그러니까 하는데 정작 자신들은 작전권이 없어. 그렇죠. 저는 미군이 그러니까 이 지금 행정부는 미 행정부는 어떻게든 전작권 넘겨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마가 세계 강한하고도 맞죠. 니네 일은 니네가 해. 맞습니다. 그런데 미 군부는 그런 생각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게 막 시간을 끌 텐데 어느 순간 미 군부가 계속 시간 끌고 지체시키고 핑계 대고 어떻게든 트럼프 정부가 넘기려고 하면 우리 데드라인에 어느 순간 더 이상 미군 지휘를 우리가 받지 않으면 어떡할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죠. 우리 땅에서 우리 안 받겠다고 하면 저는 그 정도 각오하고 가야 된다고 보고 대통령도 내심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이 정도 세게 나오는 게 아닐까? 그리고 그런 정도로 세게 안 하면 70년 동안 안 된 게 저절로 될 리가 있나요? 맞습니다. 이게 뭐 근데 사실 그 전작권 관련해서는 이미 다 얘기가 된 상태이고 굳이 그 트럼프를 만나서 또 다시 얘기할 필요도 없고 거기서 민감한 얘기를 굳이 해서 기분을 상하게 할 필요도 없는 그런 주제가 되는 거죠, 사실. 자기 본인의 이제 의지만 한번 밝히고 그다음 북한 얘기를 했는데 전작권 전환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 방위비 분담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고요. 국방비 얘기는 제가 먼저 했죠. 국방비 3.5%까지 증액을 하기로 했고 또 주권 국가로서 한반도 방위는 우리 스스로 책임지겠다 이렇게 미리 얘기를 했어요. 대전제로. 우리 돈 내면서 우리 방위를 우리 스스로 책임질 건데 전시작전권을 미국이 왜 갖고 있습니까? 국방 관련해서는 대전제로 우리 스스로 책임진다라는 걸로 얘기는 깔끔하게 끝내고 북미 대화에 관해서는 지금 같은 방식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 제재에 따라서 무슨 핵무기를 포기한 것도 아니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북러 간의 군사 협력을 하면서 매우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졌다. 그랬더니 그분이 러시아도 상황이 어려운데 뭐 북한에 그렇게 많은 도움을 줬을까요? 러시아가 조금만 도와줘도 북한에 크게 도움이 된다. 작년에 북한의 경제 성장률이 사상 최고였대요. 러시아와 국경이 완전히 열려서 이제는 국제 제재가 의미가 없다. 더 확산되지 않게 하는 게 이익이다. 그 점도 많이 공감을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는 의견도 저한테 물어봤는데 미국이 북한이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안을 좀 내면 좋겠다. 무조건 비핵화 이렇게 외치면서 해봐야 아무런 진적이 없다. 저는 저 대목 절대 공감하는데 비핵화 구호는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관련해서 비핵화 말을 안 하면 마치 친북인 양 몰아가는데 수십 년 제재를 이기고 핵을 완성해버렸는데 그걸 누가 포기해요? 북한 아니더라도. 아무도 포기 안 합니다. 비핵화할 기회도 있었고 할 수도 있었는데 트럼프가 날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차는 떠났는데 헛소리, 그 헛소리로 들린다 이거죠, 북한한테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저 대목에서 좀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조언을 구하는 우리가 지위가 됐다. 자기도 뭔가를 하고 싶겠죠. 그렇죠. 자기도 자기가 날린 건 알아요. 인정 안 하겠지만 내심 알겠죠. 근데 이제 윤석열 거치면서 북한이 완전히 물을 걸어 잠궜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해서 뭘 할 수는 없고 그런 현실을 인정하고 미국을 자꾸 남북 대화로 이끄는 맞습니다.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맞는 얘기고. 자, 그래서 이제 교황 얘기합니다. 북한 방문을 추진해달라고 요청드렸고 교황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추진해보겠다고 했는데 네, 북한은 민족 공동체도 아니다. 적대적인 두 국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상전화 통신선까지 다 차단된 상태입니다. 군사분계선 따라 삼중철책 공사를 하고 있고 장벽 설치도 하고 다리 도로 다 끊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뭐 끊임없이 노력해야죠. 괜히 불필요하게 자극하고 대결 정책을 취해서 적대가 강화되고 충돌의 위험을 크게 만들 필요 없잖아요. 평화적 공존과 공동 번영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해야 됩니다. 그 길을 여는 데는 우리 대한민국 스스로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미국을 중심으로 대화하도록 하고 우리는 그런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또 어떤 대목 얘기를 많이 시간을 할애해서 했냐면 이제 G7 두 번째 참석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그거 어땠어요? 일단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태리 갔을 때 유로파이터가 엄호를 했습니다. 아니 그랬다며. 전투기가 나왔다며. 네, 유로파이터 2대가 엄호를 했고 그리고 이 영상을 한번 보면 좋은데 이게 뭐냐면 들어보세요. 네. 기자들이 탄 버스가 공항으로 가는 길인데 저렇게 사이카가 이런 건 처음 본다. 한 번도 안 서고 공항까지 갑니다. 한국 기자단 버스인데 전 이거는 처음이거든요. 저도 저런 건 처음 들었는데 이탈리아에서 원래 이제 유럽 전체가 행정 느리기로 유명한데 네. 그 중에서 이탈리아는 정평이 나이거든요. 맞습니다. 안 된다 뭐든지. 네. 맞습니다. 근데 아주 신속하게 처리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 얘기를 여기에 이제 그 유로파이터 우리 대통령 조영기가 이탈리아 항공으로 들어오니까 유로파이터가 떴어요. 이것도 이례적인 거죠. 자,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는 의전을 굉장히 신경 썼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신경 썼고
있고 2년차 외교 구상은 좀 어떻게 두고 계시는지 캐나다 총리와 그리고 독일 총리를 둘 다 만나셨는데요. 독일 총리 먼저 만나고 캐나다 총리를 만났는데 종합적인 판단으로는 상당히 기대를 갖고 있긴 한데 뭐 호락호락하지는 않다. 작년에 처음 G7 회의를 갔을 때는 쑥스럽고 어색하고 그래요. 이번에 보니까 일본 총리께서 좀 그러신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는 더 깊이 있는 대화도 가능하고 정서적 교감도 훨씬 더 쉬웠던 것 같습니다. 국가 간의 관계도 정상들 간의 정서적 유대와 교감이 매우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태리 제외 공포들이 관광 가이드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려움이 많대요.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주말인데 밤에 관광청에서 관광 가이드 회장인가 그분한테 전화가 왔다고 해요. 뭐가 문제냐? 멜로니 총리께서 특별히 조치를 해준 겁니다. 초감가상각제도라고 하는 것도 대한민국 기업들은 혜택을 못 보게 돼 있어서 엄청난 부담이었는데 저번 1월 달에 총리께서 방한했을 때 그 문제 지적을 했는데 그 사이에 유럽 기업과 똑같은 혜택을 주기로 바꿔놨더라고요. 이태리는 원래 이렇게 일하지 않는다고 특별한 예배라 그런 말씀하시더군요. 임기 전반에 정상회담 교류는 좀 최대한 많이 하려고 합니다. 자, 요 이제 교민 얘기 나왔는데 우리 가이드 회장한테 밤에 관광청에서 전화가 왔더라. 그 말이 안 되는 일이죠. 말이 안 되는 이탈리아. 로마에서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신속하게 교민들의 민원을 얘기했더니 그게 바로 이제 관광청에서 그날 밤에 전화 왔다 이런 거잖아요. 예. 이게 멜로니 총리가 특별 조치를 해준 건데 보니까 저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멜로니 총리가 연초에 한국에 왔을 때 딸하고 같이 왔나 봐요. 근데 같이 왔나? 요지는 네. 딸이 이제 케이팝 스타라고 하는데 우리 정부 쪽에서 그 사실을 알고 굉장히 신경을 써줬나 봅니다. 아, 케이팝을 좋아하니까. 네, 누구를 만나게 해줬는지 언제 그 디테일까지는 모르겠는데 신경을 크게 써줬고 그게 이제 사람인지라 그 자식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는 것에 대해 정서적 그 교류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럼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이렇게 신경을 쓴 게 아닐까? 그러면서 이제 내용 중에 아까 자기 처음에 어색했다. 근데 이제 두 번째라서 그런 얘기하면서 이번에 처음이었던 다카이치 총리도 본인 처음처럼 어색해하는 것 같더라. 그 말을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런 영상을 비교해서 보면 되는데 이제 이렇게 라운드 테이블에 앉아 있다가 이 대통령이 룰라 대통령 찾아가가지고 얘기를 막 시작한다고 저렇게 막 긴밀하게 저거 뭐라고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는데 저거를 막 20분간 하더라고. 저거. 그런데 반면에 건너 테이블에 앉아 있던 다카이치 총리 같은 경우에 저렇게 어색하죠. 네. 그렇게 계속 혼자 앉아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저거를 우리만 본 게 아니라 이제 일본 언론들이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런 장면도 왜 나오냐면 또는 이런 장면들 다른 정상들은 다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는데 혼자 막 웃고 있잖아요. 이 연기거든, 연기. 아, 그러네요. 연기예요, 저게. 혼자 있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네요. 그러니까 혼자 잘 있고 보니까. 연기하고 영화하는 장면을 왜 언론이 잡았냐면 일본 내에서 다카이치가 미 의회 조사관 경력이 있다고 말해왔거든요. 근데 아까 의견을 물어보는데 그러니까 의견을 묻는데 좋아요가 어디 있어요. 자, 그래서 저런 거 관련해서 일본 내에서도 이번 언론이 처음으로 다카이치를 본격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얘기를 비교해서 볼 수 있는데